두 번째 도심복합사업 개편이 해서 주거상업, 산업 다양한 기능을 복합된 창의적인 개발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23년 상반기 중 공모를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하여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의 복합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편 개발이익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공급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의무기부 체납을 하는 등 충분한 공공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심지역의 복합산업을 개발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아끼지 않되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존의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한 공급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을 유지를 하고 이제 기존에 지정된 건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정 지구 지정 등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될 것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만 호응이 낮은 사업장, 예를 들어서 동의율 30% 미만의 경우 공공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지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공공으로 지정이 됐었으나 그 부분에서 호응도가 좋지 않은 주민 호응도가 좋지 않은 곳은 그걸 철회해 버리고 민간 호응도가 좋은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적극적으로 또 지원 계획까지 같이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호응도가 낮은 그런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앞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나왔고요. 자, 지금 이제 수도권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 철도 인접 지역들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특히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한 컴팩트 시티 컨셉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3기 신도시 중에 GTX 정차지구, 고양 창릉이라든가 남양주 왕숙 지역에 시범지로 적용을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서 한번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 쪽에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뭐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그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신도시 지역에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신도시는 만들어졌는데 교통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주 근접성이라 그러죠.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고 신도시가 개발이 됐으나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등은 GTX-A를 조기 개통하고 2023년 6월 이전에 개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노선, C노선도 조기 착공 등을 해서 주요 교통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B노선, C노선 같은 경우 뭐 B노선은 2030년 그리고 C노선 같은 경우 2026년, 27년 정도까지 완공을 해서 개통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자, 철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스라든가 이런 노선들도 만들어서 대중교통들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을 이 교통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그래서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절차들이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그 부분들을 압축해서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개발 계획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정비 및 도시개발 사업에도 도입한다. 뭐 그동안에 이 통합심의 부분을 이제 공공이 진행하는 것만 했는데
민간이 진행하는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소규모 사업 추진의 애로 요인을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규모 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를 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일 공급 주택 단지에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 단지에서도 허용하며 개발 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단일 옆에 바로 같이 묶여 있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이 재개발이라든가 뭐 소규모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부분을 재건축 같은 소규모 재건축도 주변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바로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분들을 같이 묶어서 복수의 단지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묶여있던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금융세제도 지원해주고 절차도 간소화해주겠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계획도 앞으로 향후 절차가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공급 촉진 지역 제도 도입 검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가 상승 시 규제지역 지정 통해서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 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규제 원칙이었으나 규제 일반도의 원칙 정책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제가 아닌 신속하게 공급하고 또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방법 중에 도시기재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공하는 제도 개선을 신설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죠.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뭐 준비, 도약, 완성 단계로 바꿔서 준비는 공공주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 및 주거급여를 뭐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요. 도약기는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주겠다는 거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뭐 임대 분양하고 혼합해서 이제 신모델로 민간 분양, 나중에 이제 민간 분양을 하겠다는 거죠. 완성기로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을 같이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준비기, 도약기, 완성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의 이 방향성들은 제시를 했지만 아직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또 모르겠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과 좀 큰 차이는 없는데 정부에서 다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게 현격한 제도 개선을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한 3억 정도 아니면 4억 정도에 분양해서 공공임대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차후에 주택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꾸는 시점,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바꾼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3억에 임대 살던 분들이 10억이 넘는 가격을 10년 안에 마련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분양을 받고 싶어도 분양받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분양받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개선을 하고 어떻게 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보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 뭐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책과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정부 정책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품질 제고, 그래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그리고 주차 편의 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 두께를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 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요. 아울러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을 좀 이렇게 넓혀서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
부분인 것 같고요. 자,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이렇게 나와서 근본 대책을 통해서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을 총 270만 호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연간 54만 호,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연간 54만 호를 인허가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기준으로 연평균 54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총 향후 5년간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실질적인 공급이 아닙니다. 그냥 인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자, 지역별로 보면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 당연하게 서울 수도권이라는 얘기겠죠. 자, 특히 여기 나왔습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 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도권 전체에 서울 포함해서요,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 호를 공급하겠다. 뭐 270만 호에서 158만 호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서울의 공급을 집중하겠다, 수도권의 공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광역 자치시도 총 52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공급 계획들을 한번 좀 보면 뭐 전국에 572만 호였는데 257만 호였는데 270만 호, 그래서 뭐 13만 호를 더 많이 짓겠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수도권에 129만 호였는데 158만 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서울에 32만 호였는데 18만 호를 더 줘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울 수도권과 또 서울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나왔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에 또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광역자치시죠. 광역시죠. 자,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에 있어서 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앞으로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그리고 되지 않는 지역의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역 선택은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이겠죠.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그리고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광역시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그걸 투자 계획에 좀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민주거안전 실현 방안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훑어봤는데요. 자, 기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였던 방법들, 전 정권에서 규제 일변도였던 방법들의 주택 공급 방향을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건축, 재개발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완화해주고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을 또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 내용들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던 계획들을 이제 좀 민간 쪽으로 바톤을 터치한다는 거죠. 민간 쪽에 바톤을 넘겨주고 공공은 그거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또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처럼 적극적인 통합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공공이 진행하는 것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주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들과 있고요. 자, 이런 투자를 할 때 있어서의 또 주의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나 발표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발표안들이 나올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들, 투자 방향성들 잡아가셔야 되고 지역적 선정도 좀 하셔야 될 거고 물건적으로도 어떤 물건을 할 것인가도 좀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의 또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런 것들 댓글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전화 문의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